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전 장례식을 열었던 암환자 고 김병국 씨가 쓴 글입니다. 죽는 게 외롭고 쓸쓸하고 어두운 게 아니다. 이 세상 즐겁게 살다가 이제 당신들과 작별할 때가 왔다. 그동안 날 사랑해줘서 고맙다. 이 장례식에 참석했었던 사람들은 고인과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식이라고 하면 너무 낯설게 느껴지시죠?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2022 원북원 부산 어린이 부문 올해의 책인 모두 웃는 장례식이라는 책인데요. 이별을 준비하는 손녀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 동화지만 어른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안겨주거든요. 오늘 우리 산책할래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홍민정 작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볼게요. is now approaching platform 4.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safety line.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문화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15일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37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정무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죽음, 장례식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두 단어 떠올리기만 해도 어쩐지 두려워지고 생각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건 또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책, 이런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문화행 열차, 오늘의 목적지는 모두 웃는 장례식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웃는 장례식을 쓴 홍민정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북원 부산 책으로 이제 선정이 되셔가지고 부산도 오시게 되셨고, 또 이 기회를 삼아서 저희가 이렇게 작가님을 섭외를 해봤는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북 원부산의 어린이 부문 도서로 뽑혀서 네. 어떤 해보다 자주 부산에 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너무 부산 반갑습니다. MBC 출연까지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작가님이 부산에 자주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오실 때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좀 여기저기 학교도 가시고 하시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목이 좀 안 좋다는 거 청취자분들께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작가님과 이야기를 쭉 나눠볼 텐데요. 우선 이 모두 웃는 장례식, 2022 원북원 부산 어린이 부문에 선정이 된 도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이거 그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봤는데요. 네. 우선 추천을 하는 과정부터 최종 선정 단계까지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후보 도서를 예를 들면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먼저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부터 시민들이 추천을 받아서 단계별로 뭐 100권에서 몇 권에서 3권, 3권에서 다시 1권 이렇게 추려가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가님 입장에서는 너무 의미가 큰 그런 선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 모두 웃는 장례식이라는 어린이 부문 동화를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이 동화를 쓰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작품을 쓰게 된 이유 말씀이신가요? 네. 우선은 저는 뭐 죽음이나 장례식이라는 것을 동화에서 네.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가 생전 장례식을 실제로 치른 분에 관한 뭐 신문 기사를 보면서 네. 있을 때 장례식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금 좀 신선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곁들여져서 생전 장례식을 직접 치른 건 아니지만 네. 가족의 장례를 치르면서
좀 이런 생전 장례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다가 이야기로 쓰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동화인데 지금 장례식 이야기야? 게다가 또 생전 장례식은 어떤 거야? 이렇게 좀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우선 책 내용을 좀 살짝 요약을 해봤거든요. 네, 주인공 윤서의 고모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좀 살짝 요약을 해봤는데 우선 이 내용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앞에서 반찬 가게 하고 있는 윤서 고모예요. 둘째 오빠 딸 윤서 밥 챙겨주려고 잠시 들렀어요. 저희 엄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글쎄, 말기암 판정을 받은 우리 엄마가 일주일 뒤 생일에 장례식을 미리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죽은 뒤에 사람들 몰려와서 울고불고 한들 소용없다면서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않냐고요. 엄마의 마음 10분 이해는 되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걸 납득을 하겠냐는 거죠. 아니, 납득이 되세요? 멀리 미국에 나가 있는 큰오빠네부터 오빠랑 소원해져서 상하이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한테는 언니인 윤서 엄마도 황당한가 봐요. 외국에서 정말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냐고요. 저는 당연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겠다 싶다가도 어린 나이에 혼자가 돼서 우리들 키운다고 고생하신 우리 엄마, 아니 외국에서 정말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냐고요. 저는 당연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겠다 싶다가도 어린 나이에 혼자가 돼서 우리들 키운다고 고생하신 우리 엄마 마지막 생일이 장례식이라니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직도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가족, 이 장례식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요?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은이 홍민정, 그린이 오윤화, 장편동화 모두 웃는 장례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을 듣고 나서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샵 2260번 샵 2260으로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두 웃는 장례식의 주인공 윤서의 고모 입장에서 이 책에 대한 좀 이야기를 살짝 요약을 해봤거든요. 작가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 고모 입장에서 내용을 요약한 건 또 좀 새롭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생전 장례식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들보다는 어른이 주인공인 윤서보다는 네. 아들인 윤서의 아빠 그리고 딸인 윤서의 고모가 더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황스러운 감정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들으시면서도 이 책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 책을 또 선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샵 2260번 샵 226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책 내용이 죽음, 장례식, 그리고 영원한 이별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딱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작가님? 네, 사실은 저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는 네. 그리고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는 그런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이 막상 나오고 나서 읽으신 분들의 리뷰를 보니까 네. 아이가 먼저 읽고 추천해줘서 읽었는데 이건 어른들이 읽어야 한다라거나 어른들이 같이 읽고 가족이랑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네. 아 그런가?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읽을까? 저도 이제 아이들의 반응을 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뒤늦게 조금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쓰고 나서요? 네. 그런데 원북원부산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들과 오늘도 그 어린이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아이들의 소감을 조금씩 접하다 보니까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이들의 소감이 궁금해요.
뭐라고 그러니까, 하던가요? 아이들은 여기서 생전 장례식을 한다? 이 말이 되는 상황이야? 라는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이건 가족에 대한 이야기죠. 할머니가 생전 장례식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인생을 잘 사셨기 때문 아닌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맥락을 짚어내면서 네. 그래서 좋았어요 라거나 그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렇게 소감을 저에게 전달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린이들도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감흥이 깊은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생소하다.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라고 좀 가볍게 독서의 경험으로 남길 수도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기에 너무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진짜 어른인 저희의 시각이었던 거네요. 네,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모두 웃는 장례식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예전에 생전 장례식에 대한 기사 이런 것들을 접한 기억이 있었고 또 최근에 개인적인 일들이 있으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괜찮다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야기를 한창 쓰고 있던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네. 사실 장례를 치른다는 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장례를 맞이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예. 네. 연세나 아니면 병환의 깊음 정도랑 상관없이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건 매우 당혹스러운 일인데 네. 저에게는 조금 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상주의 입장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데 아버지를 보러 온 아버지의 친구들, 예, 그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던지는 말씀, 너도 한잔 해라고 하면서 영정 앞에 술을 올리는 모습이라거나 그런 걸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시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네. 요양병원에 가면 좀 병환이 깊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과 어우러져서 조금 더 생전 장례식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말 공감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장례식이라는 거를 상주가 돼서 치러보면 진짜 이게 사실은 지금 돌아가신 분을 다들 만나러 온 건데 없는 자리에서 이 주인공이 없는 어떤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뭔가 허한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저도 읽어보니 결국에는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죽은 뒤에 사람들이 와서 울고불고 하는 거 다 소용이 없다.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의 가장 큰 주제가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님께서 그런 걸 겪으면서 작가님이 할머니의 입을 빌려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였던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장례식은 죽은 다음에 하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인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인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네. 이제 지켜보는 그 남은 상주들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어서 윤서 할머니의 선택은 그 안타까움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한 번만이라도 나를 보고 싶었던 사람, 그리워했던 사람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생전장례식의 의미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 의미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쓸 때도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할머니가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는지 납득하기도 쉽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할머니의 장례식이잖아요. 누구의 장례식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전 장례식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을 잘 살았던 사람 그리고 너무 일찍 죽지 않아야 되고 사고가 나서 죽으면은 생전 장례식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좀 종합해가지고 할머니의 죽음으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작가님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는 건가요? 할머니로 설정하신 게? 제가 책 앞에 이제 헌사로도 적었는데
저의 그 초등학교 시절 가장 감수성이 많이 성장하는 그 시기를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저희 남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네. 그래서 할머니로부터 받은 정서적인 영향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네. 좀 경험 없이 지금 돌이켜봐도 너무 정신없이 그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그때는 상주가 당연히 아버님이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험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 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책 속에서 보면 할머니가 이 생전 장례식에서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도라지꽃 무늬가 있는 한복 이걸 입고 딱 등장을 하시잖아요. 도라지꽃의 꽃말이 또 영원한 사랑이더라고요. 죽음, 뭐 이별 이런 것들을 앞둔 할머니에게 이런 꽃말을 딱 설정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도라지꽃의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름 때문에 할미꽃을 떠올리게 되는데 할미꽃은 좀 작고 연약해 보이는 느낌인 반면 그러면 보라색 꽃 중에 꽃다발로도 쓰이고 집에 뭐 마당에도 필 수 있고 하는 꽃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이제 도라지꽃을 찾게 되었고요. 네. 쓰면서 이제 한창 꽃말이 뭐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마침 영원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의미가 이 책의 전체의 흐름에 맞지 않는 꽃말을 가졌다면 네. 본문의 그 표현을 뭐 쓰지 않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텐데 네. 너무나도 다행히 꽃말까지도 좀 할머니가 생전 장례식을 하는 의미와도 맞닿아 있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어떤 일이든 잘 되려고 하면 뭔가 딱딱딱 맞다고 하는데 네. 꽃말도 딱 그렇게 맞았던 거네요. 네. 자, 지금 모두 웃는 장례식이라는 올해 원북원 선정 어린이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어른들이 좀 읽어야 하는 책인 것 같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게 하면서 같이 읽는 부모님들도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거꾸로 네. 아이들이 먼저 읽고 뭐 엄마 이거 읽어봐라고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후기를 종종 찾아보는데 우리 뭐 아들이 읽고 나한테 줬는데 네. 나는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읽었는데 그 녀석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이걸 어떻게 본 거야? 뭐 이렇게 후기를 남기신 분도 계셨고요. 네. 또 이제 뭐 원북원부산에 뽑힌 것을 계기로 성인분들이 또 보시고 네.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이거 우리 반 아이들이랑 같이 좀 읽어보면서 네.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른과 아이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된 책이라는 의미에서도 네. 좀 이 책이 나름 세상에 나온 의미를 다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러네요. 사실 동화라고 하면은 뭐 내용이 워낙 좋고 이게 막 읽었을 때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막 어른들이 진짜 몰입해서 막 이걸 진짜 내 상황에 막 몰입하면서 읽는 동화가 많지는 않은데 이 동화는 딱 그래서 뭔가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굉장히 현실적인 장면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거 사실 공감 안 하고 싶지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유대감이 사라져버린 가족관계 이런 것들에서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은 좀 일부러 이렇게 그리신 건가요? 네, 오늘 그 앞서 학생들하고 만남을 가지면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만약에 윤선의 가족이 매우 화목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사남매가 모이고 막 이런 이제 그런 가족들도 있기는 하잖아요. 네. 만약 그런 분위기의 가족이었다면 할머니께서 굳이 생전 장례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윤서 할머니께서 생전 장례식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은 흩어진 가족을 모이게 하고 멀어진 마음을 조금 그 마음의 거리를 좁히게 만들고 뭐 상하이에 가 있는 며느리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며느리에게 아니면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께 그 마음의 미안함들을 조금 다독이면서 갈 수 있는 시간 그런 의미로 한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신경을 좀 쓴 장면이기도 한데 네. 사남매가 이제 다 모였어요. 생전장례식 전날 네. 미국에서 아들이 오고 상하이에서 며느리도 오고 이렇게 모였을 때 밥을 먹는 모습을 이제 할머니는 편찮으셔서 식사를 잘 못하는데 할머니 방에서 이렇게 거실 쪽을 보면서 사남매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좋구나 이렇게 네. 한마디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고모가 좋아? 뭐가 좋아 엄마?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 딸이 여기 다 있으니까 좋지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는데 내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것. 네. 그게 할머니의 아주 크고도 작은 바람이 아니었을까. 그걸 이루고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생전 장례식은 할머니께 이미 많은 걸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러게요. 막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머니 집에 가면은 막 살쪄가지고 온다. 할머니는 계속 배고프냐고 물어보면서 배부르다고 해도 계속 줘가지고 막 배가 터질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 네. 농담으로 하는데 진짜 우리네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두런두런 밥 먹고 이러는 게 정말 그냥 사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 책이 근데 이제 던지는 질문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 이 두 가지에서 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할지. 제가 해석을 했을 때는 정답이 나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책에. 근데 이제 뭐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작품 속에서 이제 엄마와 아빠의 모습에서 보면 엄마는 조금 더 물론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책임이 조금 더 강하고 네. 아빠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서점을 차리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작 주인공인 윤서는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지 나 아직 모르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네. 아이들에게도 강연 때 이제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계속 그 찾아가는 고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윤서에게 그런 어떤 질문을 남겨두고 맺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한마디를 더 보태서 하고 싶은 일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하고 싶은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또 하고 싶은 일이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네. 막 너무 진짜 딱 정해놓고 이것만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사람이 오늘 생각 다르고 내년 생각 다르고 또 10년 뒤 내가 다를 거잖아요. 네. 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제가 보면서 글도 너무 좋았는데요. 저는 그림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딱 뇌리에 남는 하나는 그 할머니가 있는 방이 약간 회색빛으로 엄청 크게 돼 있고 이 윤서가 들어가려고 이제 문 앞에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이게 네. 너무 저도 이제 막 할머니가 아프셨던 적도 있고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게 확 들면서 너무 그림이 좋더라고요. 네. 이 오유나 작가님과의 이 작업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이 말씀은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네. 사실은 글과 그림 작업이 제가 원하는 작가님과 항상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저에게 그걸 물어봐 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그 편집부 내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 원고에는 이 그림이 어울리겠다 해서 그림 작가님을 이제 그 찾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네. 어떤 작가님 그림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다 되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가님의 의견을 좀 주세요라고 네. 해서 제가 1도 고민하지 않고 오윤아 작가님 그림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왜요? 네, 오윤아 작가님 평상시 그림을 볼 때 네. 뭐랄까 작가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 네. 이야기의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야기의 글 속에 다 담지 못한 부분까지도 아이들이 더 생각을 넓혀갈 수 있게 해주는 그림. 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그 할머니 방의 모습도 네.
분위기로 네. 그 방을 되게 구체적으로 그린 게 아닌데 네. 분위기로 지금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아니면 그 방을 드나드는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가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대표님이 전화를 하셔서 네. 오윤아 작가님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년 뒤에 가능하시대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워낙 스케줄이 많으신 작가님이어서. 그런데 제가 사실 뭐 제가 원고를 썼으면 책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조바심이 있을 법도 한데 네. 기다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 제가 나올 다른 책이 있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는 한 1년 2개월 정도를 기다려서 오윤아 작가님이 작업을 들어가서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게 나오긴 했는데 네. 그게 전혀 아쉽지 않은 그림이 되었죠. 예, 많은 분들이 그림이나 특히 표지에 관한 느낌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그림도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혹시나 또 이게 작업하시는 과정에서 안 좋았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섣불리 얘기하기 좀 어려웠는데 너무 두 분이 또 좋았다고 하니 내가 네. 또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진짜 네. 그림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느낄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좀 떠올리게 하는 네. 그런 그림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림도 참 좋았고 글과 그림의 합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거는 이제 모두 웃는 장례식이라는 도서 덕분인데요. 네. 실제로는 고양이 애교사 깜냥 시리즈와 그다음에 떠돌이 개가 등장하는 낭만강아지 봉봉이라는 시리즈를 지금 주력해서 쓰고 있어요. 저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이 두 작품에 쏟고 있는 중인데 네. 앞으로는 어린이가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쓰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또 많이 해보고요. 새로운 책이 나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또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산에 계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도 이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전문가 분들 혹은 독서에 관심이 있는 몇몇 분들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 최초의 후보 도서 선정부터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다는 게 매우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올 한 해 원북 원부산 작가였다는 게 매우 기쁘고 네. 올해가 가는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덕분에 부산 시민들의 어떤 독서에 대한 관심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저도 자주 찾아오고 했는데요.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해가 간 이후에도 2022년 원북 원부산 작가였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해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매우 감사합니다. 약간 수상소감 같았어요. 네. 수상한 거 못지않게 기뻤어요. 정말로. 네. 자, 작가님과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산이 사랑한 작가님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네,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못 웃는 장례식의 홍민정 작가였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민정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38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